혈액, 혈당, 혈압. 원격 임상 시험. 데이터랑 AI랑 그런 부분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또 로봇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병원, 약국, EMR 쓰시고요. 가로치고 전자 의무 기록. 원격 처방을 받으면 이런 게 기록이 바로 병원이나 또는 약국이나 이런 데 전송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EMR은 한 단계 나간 게 EHR이고요. EMR은 병원 레벨 하나의 오르가니제이션 레벨을 그냥 EMR이라고 부르고,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고 EHR 부분을 쓰고, 요새는 이제 THR이라고 써요. 퍼스널 헬스 레코드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데이터가 메디컬 퍼실리티 위주로 모였는데, 그러다가 헬스케어 위주로 모이다가 지금은 퍼스널 헬스한 사람 개인의 위주의 데이터가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의료나 영상이나 그런 데이터가 다 모이고 또 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이런 그 개인의 데이터들까지 다 모아주는 EHR에서 PHR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저는 24시간 측정.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지금까지 데이터는 병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만 들어갔었는데 원격 의료가 되면 24시간 모니터링한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24시간이 참 좋은 말인데, 의사도요. 옛날엔 내가 의사를 쓰면 예를 들면 여기 내시비에서 있는 사람을 쓰면 9 to 5밖에 못 쓰고, 아니면 뭐 의료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텔레닥이나 어떤 원격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동부에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계나 어떤 센서에서 데이터 오는 거 외에 그 의사나 어떤 메디컬 프로바이더들도 이 시차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픽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격 의료가 의사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진료하고 진료하는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비어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자기 남는 시간에 들어가서 필요한 원격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전문성을 오프라인에서는 남아있는 진료 시간대를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 관점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버 같은 개념이죠. 자기 남는 짜투리 시간에 이걸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유라 그러나요? 사실 짜투리 시간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간을 따로 빼놓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날 시간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환자가 1명이나 2명밖에 안 왔다. 그때 자기가 로그인을 해갖고 일을 하는 거죠. 텔레닥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원격 치료 회사인데, 거기서 그 의사들한테 어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큐레이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굳이 아주 위험한 환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원격 진료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쉽게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큐레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당뇨, 만성질환, 홀로그램이요, 텔레프리즌스. 사실 AR, VR, XR은 좋을 것 같아요. 5G 홀로그램도 들어가고. 약간 안 어울리긴 하는데 3D 프린터도 좀 괜찮아요. 퍼스널라이즈한 메디슨을 약도 이렇게 3D 프린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제해가지고 주고, 조제하는 퀄리티 부분에 그 컴포넌트 부분에 약이 있고, 또 하나는 애들이 먹기 편하게 막 카툰 캐릭터로 막 약을 찍어주는 거예요. 모든 게 퍼스널라이즈. 오히려 의료인이 많이 부족한 아프리카든 그런 데서도 오히려 원격 의료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모니터링이요. 응급 부족, 포진, 재진. 의사 어벨러블리티,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시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미국에서는 의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루럴한 데, 그 시골 같은 데서는 그 의사를 만나려고 해도 한 1시간 넘게 운전하고 가야 돼요.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부분들, 이제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또 전문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의사 밀도가 또 다르니까. 사실 저희 원격 진료를 오리지널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사 대 환자라기보다
정보를 의료 인들이 같이 그 헬스 프로바이더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금 제대로 진료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진료가 보니까 그 1차, 2차 아까 병원 얘기하시고 종합병원 또 민간병원 그렇게 되네요. 생활습관 관리. 이제 원격하면은 통신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원격 진료가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뭐 군부대나 교도소, 뭐 의료 취약지 또는 뭐 원양 천박 뭐 이런. 그러니까 사고 현장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응급조치처럼 원격 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격 진료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리얼타임 트랜슬레이션까지 가능하니까 문화와 culture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처방을 안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는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게 억제랑 숙가를 해주는 거 부분입니다. 원격 진료를 어떻게 했을 때 얼마를 리임버스 해주고 얼마를 해주고 뭐 하는 그런 거. 개인정보 보호, 국민 맞춤형으로 변하지 않을까. 개인 맞춤형. 해외에서도 지금 원격 진료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네요. 애플이나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원격 서비스 투자하고 있다고, IT 기업들도. 아까 헬스케어 서비스인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도상국이나 역시 낮은 의료 수준의 이런 곳에서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솔루션. 원격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 거기 붙어서 뭐 더 사용자한테 의미 있는 서비스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이제 원격 진료를 소비자 영역하고 공급자 영역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 영역이라고 하면은 센싱, 측정하니까 뭐 휴대폰이나 PC로 취합해서 전송이 되는 거고, 공급자가 바로 이제 뭐 질병 정보 아까 그 데이터 이런 쪽의 인프루엔서들에게 전해줘서 뭐 분석 피드백. 결국은 전송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진료하고 상담 교육, 처방까지 하는 게 바로 그 공급자, 의료 쪽에서 하는 일들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 혈압이나 심전, 식습관, 또 운동 습관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원격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큰 병이 아니어도 운동 습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측정 기록 장비, 의료기기 안에 바이오 센서, 파괴와 그러니까 그 산업의 변화가 있겠죠. 고령인도 아까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고령인도 생각나고요. 전염병이라는 단어도 전염병 때문에 원격질 의료가 또 필요한 게 여기서 또 생기잖아요. 평상시에 병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 소외계층인데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홈리스도 특정할 네, 수도 그렇게 있고 보네. 고동이 불편하거나 비용에 부담이 되거나 바이어스, 편견.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직접 만나는 거하고 원격 진료하는 거랑 그 원격 진료가 편견 부분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격은 화면인데 냄새랑 어떤 그런 여러 가지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 네? 그 사람 거. 원격 진료도 그렇긴 하지만 가상 진료가 미국에서는 벌써 24시간 가상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피부과나 정신과 또는 금연 치료 등 이런 데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텔레독? 미국에? 텔레닥은 그게 이제 미국의 마켓셔를 한 80%인가 그렇게 갖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 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피부과, 정신과, 금연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 관리.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오피오이드나 무슨 마약이나 뭐 심장 이런 거 하면은 환자가 계속 따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면 재발생률이 굉장히 떨어졌대요. 앱을 통한 환자 관리. 자가 모니터링. 그 자가 진단 키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뜨듯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데이터 속도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가 모니터링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냥 키트 하면 그 넘버만 보여주고 그거만 보여주는데 키트 안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해갖고 환자한테 다시 어떤 워닝을 주던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한때 그 버클 안에 무브먼트 센서랑 데이터 수집 기능을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 넘어질 수 있는지 미리 워닝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센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센서와 그걸 프로세스하고 언더스탠드하고 새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아주 초소형화된 거죠.
스마트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웨어러블 이런 쪽에 같이 묶으셔도 될 것 같고 손목시계형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나 이런 거 있고 또 뭐 메모워치 아까 시계형으로 돼서 시계인데 이게 심전도 측정도 해주면서 제품 이름이에요. 메모워치가 심전도 측정기인데 예, 그 데이터가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애플, 구글 그 아마존, 아마존은 의약품 배송이 바로 떠오르는데 CES에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하고 있는 센서가 굉장히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상용화가 안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머리에 써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도 많잖아요. 손목시계형, 벨트형도 있지만 뭐 모자형인데 어떤 측정을 해서 굳이 기존에 있던 형식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료를 재고 프로세스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그 진단까지 해주는데 그거 플러스 액션까지 취해주는 거니까 쉬운 예가 뭐냐면 옷에 이제 센서들이 있잖아요. 손목시계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펄스나 심전도나 이런 거 저런 거 재면 스트레스 레벨이나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집안의 컬러를 바꿔준다든지 창문을 바꿔준다든지 온도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요새 홈 오토메이션이랑 되잖아요. 진단은 의료로도 하지만 소셜 디터미넌트 파우스라고 그러니까 그 외부에 대한 인자들을 많이 봐요.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예를 들면 걔가 막 헤드에이크가 이렇게 심하면 뭐 그냥 타이레놀만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서 막 그 총싸움이 많이 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원격 진료 부분에서 환자의 센서 부분도 필요하지만 환자의 그 배경 부분도 필요를 한데 이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거를 환자를 이해하는 데 썼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환경을 컨트롤해주는 데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옛날에는 그다 프래그먼티드,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연결뿐만이 아니라 액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폰 연동화의 환경 제어, 이미지 분석, 네. 얼굴이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데이터 쪽에 있을 때 얼굴 한쪽 부분에 어떤 뭐 내가 이상이 있거나 어디 있으면 얼굴에서 벌써 티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미지 영상 분석이나 또는 목소리나 또는 이런 거 가지고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몸에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오감이라 그랬잖아요. 오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이 인지하는 게 오감이지 오감 플러스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파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뭐 화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미지 분석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사람한테 나오는 주파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 분석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몸의 생체 신호를 이제는 기록하고 그러니까 센스하고 기록하고 그거를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이미지 분석은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이미지 갖고 그 심장 박동까지도 그 보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스 레벨을 보고 굉장히 다양한 몸의 생체 그 데이터들 그게 이미지, 입의 떨림, 목소리, 그렇죠? 온도. 이제 그게 또 이런 것들을 컴바인 해가지고 그 AI랑 여러 가지로 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진단 키트들이 될 수가 있죠. 메디컬리 처방하는 거랑 환경을 처방하는 거. 그래갖고 저희 그 요새 의사들이 이제 저희 그 페이션트 센터 메디컬 홈, 그 환자 중심의 의료하면서 이제는 그 클리니컬한 거는 프리스크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꼭 뭐 건강한 야채 몇 번 드세요. 응? 아니면 뭐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운동을 하세요. 이런 것들도 처방을 해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메디컬 수가가 돼야 되면 운동하라 그러는데 일단 처방하는데 그 돈 받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데이터가 커넥트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법제죠. 수가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의사가 이거를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돈을. 그러니까 법제는 꼭 수가가 아니라요. 이거를 허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가제도도 환자 중심에 그렇게 돼가지고 수가제도가 되는 그 피포 서비스라고 서비스 한 거마다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퀄리티에 따른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치료를 몇 개 해준다고 돈을 받으면 이 코스트가 컨트롤 안 되고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 병원에 있다가 노인 시니어 케어까지 받다가 여기서 죽어서 그 장례식장까지 이용을 하면 그게 병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의료 서비스 받는 부분에 관심이 있지 퀄리티에 관심이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MRI 받으면 얼마, 뭐 하면 얼마 그러는데 네. 이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퀄리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요새는 그래서 환자 몇 명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있는지에 따라 의사한테 인센티브. 그리고 개인정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정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향후 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거 누군가 조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HR 있죠. Personal Health Record. 그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홈. 향후는 이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원격 진료를 몸 상태에 따라서 가전이나 다른 거랑 융합이 돼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웨어러블에서 쉽게 어떤 자가진단 하시는 것도 아까 약도 좀 예뻐서 캐릭터화 시켜서 먹을 수 있듯이 되게 접근성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거부감을 느끼거나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패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 또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K-팝이든 어떤 호감을 통해서도 센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격이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위치 추적하고 요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감시장치, 환자에 대한 감시? 로케이션 하면 되겠네. 그렇죠. 위치.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찬성하는 팀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네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되게 찬성을 하는데 의료 쪽에서는 반대. 대형 병원에 환자가 집중돼서 동네 병원의 어떤 경영난? 이런 것도. 그리고 병원의 의료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데서 오히려 병원에서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는 건강식품을 찾듯이 그런 부분에서 틈새에서 오히려 마이크로 리치 마켓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의료 원격 의료 가지고 IoT 기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이런 거 말고 이제 의료나 이런 거 융합해서 가전이나 어떤 저희 가구 지금 가구 하나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게 일회용 조그만 침대 있잖아요. 안마도 해주면서 거기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엄청나게 많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어떤 진단 측정도 쉽게 가구랑 이런 부분은 이미 침대하고 몸의 전반적인 모든 거에 센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특히 이렇게 스마트 홈 안에서도 지금 센서가 제가 놀란 게 진짜 손톱만한 센서에 여러 가지 센서 기능과 프로세서와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몇 불 안 하고 1, 2불밖에 안 하니까 이제는 그 센서를 집에 뿌려도 크게 비용을 안 하는 거예요. 헬스케어의 가장 큰 저거는 사실 인더스트리에 진입하는 게 웬만한 자본이 있지 않으면 힘든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재편이 있었던 거죠. 이 원격 진료가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피리언스, 서비스 디자인 이런 쪽이 되게 접목이 돼야 된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건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비스 디자인이나 또는 담요를 이렇게 덮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센서를 통해 가지고 측정해주고 이게 편안한 정도에 따라서 그게 데이터가 항공사에 이렇게 쌓이는 걸 봤거든요. 공연장에서도 재미없으면 돈 내지 마세요. 근데
공연장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웃는 사람들의 이 얼굴을 갖다가 대신 이제 들어갈 때 돈을 안 내는데 얼굴은 사진을 찍죠. 네, 저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막 웃잖아요. 공연을 보다가. 그 사람 자기가 웃는 만큼 돈을 내라. 그래서 내가 얼마를 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거예요. 재밌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게 테크피리언스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가전이라면은 알람 시계나 이런 데에서 아침에 되면은 커피 향기가 나고 또 베이컨 향기가 난다든지, 이 알람인데, 그게 개발이 됐는데, 오히려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그 아프면은 그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개를 이용해가지고 캔서를 측정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있잖아요. 저희 몸에서 나는 모든 생체가 사실은 이제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냄새, 온도, 저의 움직임, 떨림, 심박, 또 이 피부 밑에 지나가는 혈관의 속도, 그러니까 저런 거. 그래갖고 그 냄새는 너무 한 예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냄새는 이미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그거를 펀딩받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저는 양자 측정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양자 측정 같은 경우도 실제 가지 않아도 내 몸에 이 전자파를 통해서 심장에다 가깝게 갖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38가지의 안 좋은 지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 보고 프린트돼서 되게 놀랬거든요. 이 몸에다가 이렇게 혈관을 심어가지고 계속 갈더라고요. 좀 지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센싱을 통해서 어느 정도면 미리 알 수 있고 추석기, 인공뼈도 그렇고 인공호흡기나 등 연관이 돼서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텔레프레센스, VR, AR 같은 결국은 좀 더 실감성이 높은 원격 의료 환경이 원격 의료의 또 차별화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확산이 되려면 어떤 중증 만성 질환이냐, 그냥 내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소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케어 웨어러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나 달라지겠죠. 그 우리나라든 해외든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 가격이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으로 오프라인으로 병원에 찾아가는 교통비용과 대기시간 또 진료비용 다 따져서 그게 100이라 그러면 그것 대비 한 50%다. 하여튼 뭔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한방 원격 진료는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손 진맥으로 가니까. 비병이나 스팅 예방이나 의료에 관련된 매뉴얼 정도? 양약 쪽에서는 이제 체온 측정이라든지 혈당 측정, 다 기계로 측정한 데이터가 넘어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한의학 쪽도 그런 식으로 어떤 센서들을 사용자가 부착을 해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의는 어쨌든 진맥 중심으로 가는 거라 약 처방이나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한 약 처방 같은 거는 간단한 처방은, 미리 병을 막는 정도의 예방 정도는 가능하지만, 침 시술과 그 다음에 진맥이라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격 의료 중에 측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몸이 악화됐을 때 당신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거나, 신체 기관이 된다는 향후에 좀 변화 모습들, 그걸 이렇게 환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관점으로는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환자들은 의사한테 막 말을 해도 이게 내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나름 원격 의료의 차별화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